안녕하세요. 정보파노라마의 김정미입니다. 2008학년도부터 독서교육이 입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독서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속독학원이 요즘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교육 방법과 속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주위에 책이 둘러싸인 곳에 나와 있으니까요.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속독을 배우러 왔습니다. 원장님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속독을 지도하고 있는 조용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속독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속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사전적인 개념을 잠깐 보면은요. 네. 읽기의 행동을 빨리 하면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는 독해 행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속도와 이해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속독의 장점 얘기해 주세요.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네. 아무래도 일반 학생은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을 때 한 번밖에 읽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속독을 터득한 학생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집중력과 창의력 이런 게 올라가는 건가요? 당연하죠.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네. 어휘력, 그러니까 문장력, 그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네. 사고의 깊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네. 예. 원장님께서 속독을 가르치고 계신다면 저는 정독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정독과 속독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속독도 독서 교육에 포함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네. 일반의 독서 교육은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표현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이라 빠르게 읽히지 않죠. 또한 그 지도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고요. 반면에 속독은 책을 빠르게 읽으면서도 이해하며 읽는지, 내용 파악, 즉 육하 원칙을 찾는지, 또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독으로 읽는다고 해서 감상이나 느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읽는 것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감상을 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독에도 여러 가지 속독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속독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오늘날 속독 교육의 근원은 미국의 여성 교육자 이블린 우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속독 교수법에 따라서 그 어떤 교수법을 가지고 그 학생이 배우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실력도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70년대 그 유행했던 속독은 네. 눈의 흐름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한 글자씩 읽는 그런 속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발전된 게 눈의 흐름을 대각선으로 읽게 한다든지 X자로 읽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시폭을 확대시켜서 서너 줄씩 읽게끔 하는 속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독서 교육의 열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속독보다는 정독 개념을 앞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한눈에 인지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한눈에 인지한다고 하는 것이 한으로 다 본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눈에 인지한다는 것이 여기 보시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제목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사람은 이렇게 있죠. 네. 예. 요거를 보면 굳이 한 글자씩 읽어야 이 뜻을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바로 보면 알 수 있죠. 네. 이것을 한눈에 인지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시폭을 계속 확대시켜서 한 줄 또는 두 줄, 세 줄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계속 확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인지한 다음에 여기서 할까요? 한눈에 인지한 다음에 눈의 흐름을 Z자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독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속독법이 어떤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눈의 흐름을 아이들한테 그 시폭을 계속 확대시켜서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양쪽 페이지를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눈의 흐름을 Z자 이렇게 Z자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속독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속독의 원리를 자세하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속독은 두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책을 읽으면은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크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속독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네. 눈은 보여주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두뇌는 보여지는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기억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두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고요. 10폭의 확대, 처음에 10폭의 확대, 두뇌 기능의 활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으로 읽는 것을 묵독이라고 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속으로 읽어요. 이 속독은 속으로 읽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발음을 빨리 없애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어야만 더 효과적인 속독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을 들으니까 속독에 대해서 알듯 말듯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직접 속독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독 배우기 전과 배우면 어떤 게 달라졌어요? 배울 때는 책 읽을 때 한 몇 시간 걸렸는데 요즘은 많이 안 걸리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책 읽으면 한 몇 시간 정도 걸려요? 몇 시간 정도는 아니고 한 10분 그 정도 걸려요. 하루에 책 몇 권 정도 읽어요? 하루에 한 2권에서 3권 정도. 속독 배우니까 어떤 게 더 좋아요? 문학 작품 읽을 때 좀 요즘은 중학교 가니까 많아졌는데 그런 거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많이 읽으니까 내용 파악 쉬운 것이 좋아요. 원장님 이곳이 아이들이 속독을 배우는 강의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속독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속독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예. 속독을 하면 한국말 말고도 영어나 다른 외국어도 속독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영어의 독해 수준이 미국인이나 영국인처럼 가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독을 터득한 초등학생에게 법전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학생은 글씨만 보일 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학도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속독은 언제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 저학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학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두뇌에 각인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각인되는 것들은 뭐냐면요,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간다라는 것과 또 책을 읽으면서 한 글자씩 읽어간다. 이것과 또 책을 읽으면서 속으로 읽는 거 있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거. 속으로 읽는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면 속독을 터득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네. 스트레스 없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그 이해 능력과 판단 능력, 그 다음에 지적인 수준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속독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저도 속독을 배워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늦은 나이인가요? 조금 그 무리는 아닙니다만 네. 아무래도 두뇌가 굳어진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두뇌가 굳어지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어른들은 속독을 배우면 네. 일반 학생들이 터득할 수 있는 것에 한 7, 80% 정도 그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학생들이 한 페이지씩 읽을 때 어른들은 거기에 반절만 50% 정도만 반 페이지씩만 보더라도 네. 더 효과적이죠. 예.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속독을 배우러 와서 한 얼마 정도 속독을 다 배워야지 완전 마스터를 했다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데요. 과정은 생각지 않고 결과에만 주목하십니다. 특히 속독을 터득한 학생들을 보시고 혹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처럼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런데요. 부모님의 잣대로 아이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여지는 것보다 숨어있는 잠재 능력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작은 씨앗이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속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 며칠 만에, 단 몇 주 만에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학생이 교육을 처음 시작해서 적어도 3, 4개월 정도는 지나야만 어느 정도 책을 빨리 읽는다, 이해력이 좋아졌다, 글을 표현하는 것이 배우기 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소한 1년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1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만 완전하게 터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정도 속독을 배우게 되면은 이 한 번 배운 속독으로 평생 속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서 자전거를 배우면 평생 탈 수 있죠. 또 수영을 어려서 배우면 평생 할 수 있죠. 그것처럼 속독을 어려서 배워놓으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속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좀 따라오기 지쳐하진 않나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속독학원 하면 무조건 책만 읽히는 딱딱한 학원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데 속독학원은 그렇지 않고요. 집중력 훈련이라든지 기억력 증강 훈련이라든지 또 책을 읽고 책을 읽기 전에 하는 선행학습 또 책을 읽고 하는 후행학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처음부터 딱딱하게 책만 읽히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 집중력 훈련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것이 집중력 훈련이구나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재미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네. 속독은 책을 빨리 읽는 거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속독을 배우려면은 이렇게 전문적인 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집에 있는 아무 동화책으로도 속독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력 훈련하고 그다음에 기억력 증강해주는 훈련, 그다음에 시폭 확대 훈련 해주는 것, 그다음에 시지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훈련하는 기본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 기본서와 보조 교재도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한테 읽히는 도서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속독과는 조금 별개로 저는 어렸을 때 책 읽기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책 읽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속독보다도 책에 흥미를 더 유발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예. 하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예, 가장 먼저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즘 대중 매체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라든지 또는 뭐 교육기관 단체에서 지정해 놓은 도서만 무조건적으로 읽힌다면 그 학생들은 책에 대한 거부감만 더 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책으로 구성된 책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책 하나를 주시더라도요. 한국 전래 동화, 뭐 세계 명작 동화 이렇게 흔한 동화책 말고 창작 동화, 교육 동화, 또 자연과학 동화. 요즘 들어서 우리 아이들 보면 경제 동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런 걸 주셔도 되고 위인전 역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너무 유명한 분 말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분 그리고 그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념이 강한 이런 위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특히 부모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책 읽기를 싫어하니까 부모님과 같이 도서 목록을 만들어서도 괜찮아요. 도서 목록을 만드셔서 일정 권수를 읽을 때마다 그 학생한테 선물을 준비해 준다든지
그러면 처음에 학생들은 선물을 받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로 책을 읽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스스로 독서에 빠져들게 됩니다. 원장님, 속독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맨 처음에 네. 속독에 입문한 학생들한테 속독부터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정독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독 기간이 있고, 완전 학습 기간이라고 해서 속독을 응용해서 공부하는 그렇게 그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정독 기간에 하는 것은 학생한테 독서 시에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이해하면서 읽는지, 중요한 부분을 찾는지, 읽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정독 기간이고요. 속독 기간에는 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글씨가 크고 내용이 쉽고 이러한 것부터 시작하지만 단계가 올라가면서 글씨가 작아지고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쯤에 가면은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한국 문학, 세계 문학 이러한 책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학습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학교 교과서를 가져오게 해서 학교 교과서로 속독으로 읽고 기억하게 하는 것을 합니다. 속독을 배움으로써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예, 무수히 많은 책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읽어볼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인데요.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또 어휘력이나 문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경쟁력을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시간에 일반 학생은 한 번밖에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독을 터득한 학생은 여러 번 읽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시험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속독을 배우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제대로 풀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생깁니다. 지금 방금 수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논술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논술은 글을 쓰는 기구가 아닙니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논술이라는 말이 나오면 독서보다는 논술 학원을 먼저 찾는데요. 글을 쓴 기교보다는 배경 지식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독후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표현이 독특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먼저 많이 읽혀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속독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속독 학원을 선택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속독 학원은 일반의 학과 공부를 보충해주는 보습 학원이나 입시 학원과는 다른 능력을 길러주는 특수한 교육기관이고 속독은 차별화된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관에 자녀를 맡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알차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하고 한두 명의 유능한 그 아이들만 속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90% 이상의 학생들이 속독이 되어야만 제대로 실력을 갖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몇 년을 연구했다, 최초이다 이런 수식이 붙은 광고를 조심하시고요. 광고를 많이 해서 널리 알려진 프랜차이즈 또는 집 근처 가까운 곳 학원비 할인 등으로 유혹하는 것에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니까요. 책은 삶에 있어서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책에서 시작하니까요. 책을 가까이 하신다면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속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었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독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좋다고 하는데요.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일단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속독 한번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보 파노라마의 김정미였습니다.